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일본이라 믿고 사는 일본인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본의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에 대들다가 미국의 개로 전락한 유사국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는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 때 재팬 헤리티지 나이트를 기념해 시구자로 모리 미키오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구를 하기 위해 투수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뉴욕 주재 일본 총영사가 시구는커녕 마운드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굴욕을 당하자 일본인들은 미국이 일본을 무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전 몸을 풀던 뉴욕 매츠의 투수 슈워저는 사내 방송에서 모리 총영사를 소개하는 방송이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투수가 끝까지 자리를 비키지 않자 모리 총영사는 시구도 못하고 그냥 내려와야 했습니다. 뉴욕 매츠는 경기 후 성명을 통해 내부 사정으로 모리 총영사가 시구를 하지 못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점을 사과드리며 향후 그가 다시 시구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송출되는 메이저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고 모리 총영사의 굴욕을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은 인종차별이다, 외교 문제다 등을 거론하면서 뉴욕 매츠와 투수 슈워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반응은 별거 아닌 일로 괜히들 떠든다는 식이었습니다. 투수 슈워저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리 총영사가 도와줬다 면서 아무렇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모리 총영사가 투수 슈워저의 경기 집중을 도우려면 애초에 경기장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일본의 굴욕이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총영사 자격으로 시구 행사에 초청됐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마운드에 어정평하게 머물다 퇴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에게서도 감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전 도쿄 황궁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등 두 전임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왕과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나눌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쓸데없는 일에 집착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일본인들은 이런 것이 중요한가 봅니다. 일왕과의 인사 논란은 무려 2009년부터 시작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키히토 전 일왕을 찾아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를 했는데요. 이때 일왕은 손만 맞잡은 채 고개만 약간 숙였을 뿐 허리를 숙이는 답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 높이 치켜 세우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미국 내부에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이런 논란에 의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일본을 찾아 아키히토 전 일왕을 만나 악수를 하고 가볍게 팔을 토닥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자주 쓰는 악수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예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일왕은 현관에 직접 나와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일왕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이어 일왕은 악수하려는 듯 손을 살짝 들었지만 바이든은 악수를 외면합니다. 이후에도 바이든은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고 일왕과 전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굴욕을 감지한 일본 언론들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마중 나온 나루히토 일왕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헬로라고 인사했다. 이후 바이든은 코로나 팬데믹인 만큼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시기에도 한국의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노마스크로 만났으나 기시다 총리하고만 거리두기를 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과 며칠 전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신체 접촉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간 자신들이 만든 논란 때문에 터진 외교적 대굴욕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의 일본 무시와 응징 사례는 사실 전통이 깊습니다. 도시바의 탐욕을 미국이 강력히 응징해 버린 코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당시 소련의 잠수함들은 소음이 커서 바다의 트랙터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음 감소를 위해 잠수함 전체를 고무 타일로 뒤덮고 추진기관의 소음 발생 부위마다 소음 저감 장치를 붙여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이 가진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고 기계를 서방에서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당시 미국과 동맹국인 유럽,
일본 등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즉 코콤으로 공산권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련은 KGB 요원을 일본에 투입하게 됩니다. 소련 국영 기계 수입 회사의 직원으로 가장한 KGB 요원들이 일본 와코 코에키사의 모스크바 주재원 쿠마가이 카즈오와 접촉합니다. 물론 이때는 일본 제조기술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지가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마 지금이었다면 일본보다는 한국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KGB 요원들은 쿠마가이에게 도시바 기계의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220톤짜리 3층 집 크기의 MVP-1000배가이라는 대형 공작기계의 판매를 타진합니다. 쿠마가이는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높은 수수료와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판매 가능하다고 회신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의리 없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소련으로 넘어간 도시바제 공작기계를 활용해 소련은 잠수함용 프로펠러들을 생산했고 소음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1985년 회사가 쿠마가이를 계속 승진해서 탈락시켰고 이에 반발한 쿠마가이는 거액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소련에 금지 물품을 수출한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에도 반응이 없자 쿠마가이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역시 정말 의리 없는 모습입니다. 배신이 배신을 낳은 결과 미 국방성은 일본 도시바가 코콤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었고 소련 잠수함의 새로운 전술 및 장비들로 대응하려면 약 30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계산합니다. 그러자 미 의회가 들고 일어나 하원 의원들이 해머로 도시바제 라디오를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하게 됩니다. 화가 난 미국이 일제 전자제품의 금수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도시바에 대한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러자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도시바의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부가 사임합니다. 이후 도시바는 상당 기간 대공산권 수출이 금지되었고 대미 수출 역시 5년간 금지당합니다. 다른 전자제품 역시 미국인들 사이에 이적 업체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매출액이 저하되었고 도시바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믿지 않고 기어오른다 싶을 때마다 한 번씩 굴욕을 주며 눌러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오키나와 주둔 미군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미군이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에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오키나와현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9시 반쯤부터 배수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한 물을 방류한다. 발신자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 부대입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일본 정부도 미군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오키나와현의 방류 사실을 알립니다. 그날 미군이 버린 오염수의 양은 64,000리터, 드럼 320통 분량입니다. 미군은 오염수를 방류한 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농도로 처리하고 방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지만 오키나와 기노환시가 하수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과부라 화합물의 농도는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달랑 이메일 한 통을 보내고 오염수를 방류해버리고 일본은 그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키나와를 태평양으로 그리고 과부라 화합물을 방사능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이거야말로 미국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일본의 민낯입니다. 자기가 하면 처리수고 남이 하면 오염수인가? 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이번 일본 총영사가 시구를 못하고 내려온 굴욕 사건은 그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근 추락하는 엔화의 위상과 일본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때문에 조급해진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